현재 피프티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최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는 바로 안성일 대표를 주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안성일 대표가 현재 며칠 동안 묵묵부답 그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 어트랙트의 정홍준 대표님과 굉장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저번 주쯤을 살펴본다면 지금의 행보는 뭔가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안성일 대표의 황당한 근황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우선 안성일 대표하면 최근에 가장 무엇이 문제점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피프티 사태의 배우로 지목된 것 이외에도 학력, 경력, 이력, 이 모든 것을 위조했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안성일, 학력, 경력, 위조, 모조리 들통이 났다. 피프티, 낙동강 오리알대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기사를 한 번 더 읽어보면 이 안성일 대표의 학력, 경력, 위조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했지만 졸업돼 있지 않았고 링크드인에 자신이 직접 올린 경력서와 이력서에는 스스로 작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착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오기재되어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확인됐다라는 안성일 대표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학력과 경력을 꾸며내 업계 관계자들과 대중의 혼란을 빚은 건 바로 장본인,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인 안성일 대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황당하게도 이렇게 그냥 오기재되어 있었다라고 말한 게 다죠. 이 당시 때 언론 공식 보도를 통해 짧은 몇 줄 만의 의견만 말했을 뿐입니다. 학력, 이력 관련된 내용에 대해 오기재되어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혼선해드려 죄송하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 정정 조치하겠다. 사실 저렇게 말할 게 아니라 상식적인 선 내에서는 자신이 저렇게 본의 아니게 위조를 하게 됐다라던가 아니면 위조를 한 게 맞다 인정을 하던가 이런 팩트가 드러나야 되는 사과가 아니라 오기재라는 단어로서 교묘하게 대중들을 다시 한번 기망했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사실 좀 아쉬운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오기재라고 하기에는 경력서와 이력서는 다 본인이 작성해서 스스로 제출하는 서류라는 걸 사실 사회생활을 조금만 해본 사람들도 아니죠. 요즘에는 학생들조차 그 정도의 내용은 다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성일 대표는 다른 인터뷰 영상에서도 자신이 피프티의 소속사 대표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뒤늦게 발견되며 또 많은 비판의 문매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안성일 대표의 행보가 여러모로 많이 아쉽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기재라고 단순히 표현하고 넘어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대중들에게는 사실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팩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 안성일 대표가 그 이후에 어떤 행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자, 이 안성일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요. 관련 기사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최신 순으로 클릭해도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최근 이 메일 삭제 정황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전달해 드렸죠. 그 가운데에 통합 검색을 해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안성일 대표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걸 좀 포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 안성일 대표 본인 참여 2023년 7월 28일 오늘이 며칠이죠? 맞습니다. 바로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안성일 대표가 본인이 직접 자신의 네이버 포털 사이트 프로필을 수정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분명히 예전에 여기 안성일 대표의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프로필에 들어가 봐도 지금 이 기사들에 쓰이는 이 사진이 있잖아요. 이 사진이 더기버스 측에서 제공한 사진이자 저런 포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었던
안성희 대표 본인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자, 프로필을 살펴보면 다른 작곡가의 이름으로 시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동일합니다. 출생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고요. 소속은 바로 더기버스, 이곳의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형이라는 혈액형만 남아져 있을 뿐 그 어떤 학교, 그 외에 그 어떤 경력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어제 전달 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안성희 대표의 이 경력사항, 하단부의 경력사항 보이죠? 더기버스 대표 이외에도 워너뮤직 코리아, 비욘드 뮤직 등등등 어트랙트 제작 이사까지 거의 뭐 한 6개, 7개 줄에 달하는 경력사항들이 적혀져 있었죠. 그런데 정정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황당하게도 이 안성희 대표의 최종 학력이 무엇인지 지금 기재되어 있질 않습니다. 지금 대중들 사이에서는요, 도대체 최종 학력이 어디이길래 공개를 못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라는 자신의 최종 학력을 당당히 이력서와 경력서에 제출을 했었던 안성희 대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학력은커녕 소속사인 더기버스, 신체 A형 이게 답니다. 오죽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혹시 고졸이 아니냐, 대학교를 안 간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해가 불식되려면요, 안성희 대표 스스로 억울하게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꼭 명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이 나온 학력 당당히 적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아예 학력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일까요? 지금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기사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꾸며낸 학력과 경력으로 관계자들에게 어필을 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만약에 안성희 대표가 자신이 직접 나온 학교의 학력을 적었을 때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라는 명문대 출신의 자신의 이미지보다 한참 못 미치는 학력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번 어트랙트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도 안성희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굉장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당당히 자신의 학력을 공개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자신이 학력이 좋아서 피프티의 곡을 선정하고 자신이 다른 가수들의 프로듀싱을 맡았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 노래에는 노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작품 활동을 보면 자신이 작업했었던 이 천생연분 OST 곡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딱 4곡의 자료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 피프티의 곡은 이렇게 기타로 큐피드 작사 편곡을 맡았다. 프로듀싱을 맡았다. 피프티에 관련된 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개의 이력만이 남겨져 있고요. 그 이전에는 뭐 손승연 씨, 뭐 김준수 씨, 하성운 씨, 뭐 손승연 씨 등등등 자신의 소속 가수와 관련된 이 프로듀싱 이력이 쫙 존재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본인이 오늘 직접 참여해서 사진도 삭제했고요. 본인의 진짜 학력을 최종적으로 기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바로 어저께 한번 전달해 드렸죠. 안성희 대표가 자신의 학력을 수정을 했는데 거기에 최종 학력이 적혀져 있지 않다. 그런데 오늘도 실시간으로 수정된 이 본인 참여 수정 사항에도 최종 학력은 적혀 있질 않았습니다. 사실 대중들이 바라볼 땐 좋은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이 안성희 대표가 애시당초 더기버스라는 이 소속사가 교보문고라는 굉장히 큰 기업에서 100억을 받았고 이제는 교보문고가 100억을 회수하려고 할지 모른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우선주로 구입한 이 교보문고 입장에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교보문고가 회수를 노려볼 수 있는 금액은 바로 우선주 투자 금액일 것이다. 여기서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만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100억 원을 투자한 것 중에서
지금 보면은 우선주 60억 원을 사들였어요. 그럼 더기버스의 전체적인 자산 자체가 사실상 이 교보문고의 투자금으로 채워졌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드렸죠. 아마 유튜버들 중에 좀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렸던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선주 60억 원을 교보문고가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피프티 사태에 불똥이 튄 교보문고, 도대체 왜 더기버스에 투자를 했을까? 사실 이 더기버스라는 회사가 뭐 손승연 씨가 있긴 했지만 피프티라는 걸그룹의 큰 성공이 있기 전까지는 글쎄요, 저 정도의 금액 투자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가 진작에 났습니다.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한 더기버스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어트랙트는 양측의 관계를 흔드는 외부 세력으로 더기버스를 지목했고, 이런 상황에서 작년이죠, 더기버스에 투자한 교보문고 역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보문고가 피프티가 뜬 거는 어트랙트 소속사인데 도대체 왜 용역 계약을 맺어져 있는 더기버스에 100억이나 투자를 했느냐라는 거죠. 의문스럽죠. 이 당시 때 이제 배우 세력과 연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마자 교보문고는 직접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정확하게는 더기버스를 보고 투자한 것이지 원래 기대하던 바는 피프티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C당초 더기버스가 작년 당시 교보문고에서 투자를 할 때 피프티가 데뷔하기 이전으로 피프티와 관련 없이 우리는 더기버스에 투자를 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JYP 등의 대규모 기획사에 100억 원을 넣어서 확보한 지분은 아무래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의도로 더기버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큐피트가 이미 보여줬듯이 좋은 음원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기버스의 성장 가능성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이겁니다. 대중들의 의문점이에요. 과연 정말 더기버스가 피프티 사례가 있기 전에 그렇게 대단한 투자 가치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안성희 씨의 작품 활동, 기타 항목을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021년도에 더기버스의 안성희 대표가 해온 업무라고는 손승연 씨의 프로듀싱, 그리고 하성훈 씨의 프로듀싱이 전부입니다. 그것마저도 회차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다예요. 그 이전에는 2020년에 한번 손승연 씨의 노래를 프로듀싱했고, 2019년에 손승연 씨의 노래를 한번 프로듀싱했고, 그 이전엔 2014년도에 프로듀싱을 했고, 그 이전에는 한참 예전이 2008년도입니다. 그러니 사실 2021년도에 갑자기 교보문고라는 곳에서 더기버스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게, 이게 도대체 뭘 보고 투자했냐? 이게 대중들의 의문점인 거죠. 사실 2021년도에 피프티의 외주 용역을 맡기 전에는 글쎄요, 더기버스가 딱히 눈에 보여지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피프티가 지난해 11월 데뷔하면서 4개월 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오르면서 대박을 터뜨렸고, 그 이전에 피프티는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나게 해외적인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니 더기버스에 100억 원이나 되는 이 투자, 교보문고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죠. 교보문고가 어트랙트에 100억을 투자하지 않고 더기버스에 도대체 왜 투자했냐? 안성일과 작당한 제3세력으로 의심이 된다. 교보문고도 이번 사태의 주범인지 아닌지 공범인지 그걸 가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스러운 시선이 쏟아진 거죠. 그러자 교보문고 관계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부터 컨텐츠 쪽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왔다. 스토리 사업을 통해서 IP를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드라마화를 많이 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원 시장 쪽에 관심이 생겼고 필요성을 느껴 더기버스에 투자를 했다. 더기버스의 투자 목적 자체가
음원 IP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터라 이번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해결되길 바랄 뿐이다. 선을 딱 그었죠. 교보문고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100억 원 회수. 정말 안성희 대표와 문제가 없다면요. 우선주로 투자했던 60억 원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남은 40억도 보통주로 매입한 투자 금액이지만 이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안성희 대표에게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의심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안성희 대표는 지금 이력, 학력조차도 조작이 됐고요.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보문고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대중들의 이 의심은 더욱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카더라라고 보기에는 사실 시기가 매우 좋지 않아요. 이 교보문고 입장에서 입장을 발표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음원 IP 사업이라는 것 자체도 안성희 대표의 프로필을 보면 사실 2021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부터 손승열 씨의 노래를 프로듀싱한 게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래도 많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합니다. 나아가서는 이 피프티 멤버들 자체의 이야기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프티 사태에 대한 분쟁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 기사화되지 않은 내용들도 상당수 있는데요. 뭐 교보문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과거 안성희 대표의 과거사, 너무 개인사다 보니까 아직 뉴스 기사로 나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피프티 멤버들이 어찌 보면 배신을 했다라는 배신의 아이콘이 된 주요 이유 중에 바로 전홍준 대표님을 들 수 있겠죠.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야기는 보통 미투처럼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 피프티 멤버들과 안성희 대표, 그와 관련된 손승연 가수,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사례가 거의 단 한 건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대중들의 입장에서 나와 있는 결과만으로 팩트를 시시비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가운데 이 피프티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를 통해 이렇게 씁쓸하게 다뤄집니다. 피프티 사건으로 오늘의 K-POP 산업을 볼 수가 있다. 이 피프티 사건은 이미 K-POP 산업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날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대중들은 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끝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입장 표명이 드러나도 여론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바깥에서 해소되어야 할 의혹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겠죠. 그럼에도 대부분 사실관계는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적 결론 여부를 떠나서 K-팝의 맥락에서 여전히 관련 쟁점을 더욱더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전속계약, 정산 시스템, 이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도 피프티라는 거죠. 물론 실제로 아이돌들 사이에서 이렇게 정산 문제를 통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피프티 측에서 제시한 정산 문제에 대해서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은 투명하게 반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피프티 사례와는 사실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뭐 과거 동방신기의 이 분쟁도 이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굉장히 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뭐 강다니엘 씨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는 건요.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 가처분이라는 거는 이게 뭐 굉장히 심도 있게 사건을 살펴보고 내린다라기보다는 위급하고 급한 사건인 만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빠르게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해준다, 인정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뭐 SM의 경우도 그렇고요. 강다니엘 씨도 그렇고요. 이 전속계약이 노예계약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의 사항의 경우 바로 이 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점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제가 평소에 많이 응용해서 영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바로 안진용 기자님이 있습니다. 뭐 올댓스타라는 대형 채널을 운영 중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현직 기자분인데요. 이 새로운 세컨 채널을 또 이렇게 만드셨어요. 안물안궁이라는 채널인데 굉장히 주옥 같은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가 피프티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딱 검색이 됐는데 독특한 건 이런 영상을 오늘 올리셨어요. 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될 수 있다. 법조계의 충격 우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피프티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것에 대해서 저 기자분이 직접 변호사분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는데 저 역시 저의 전담 변호사가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전화통화 녹취까지 공개하진 못하지만 간단하게 그냥 짧은 통화로 몇 가지만 여쭤봤는데 역시나 사실로 확인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이 피프티가 가처분 신청을 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국 전속계약에 대한 것을 멈춰달라라는 가처분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가처분이라는 단어의 좀 의미를 알아야 될 필요가 존재하는데, 자, 이 가처분이라는 건요,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 확정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청구권을 보전한다거나 권리관계에 의해서 이것을 멈춰달라고 한다거나 법원이 행사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그만큼 좀 다급할 때 주로 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죠. 그런데 이 안물안궁 채널에서 다룬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피프티가 사실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과연 이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피프티가 가처분 신청 이후 워너뮤직과 손을 잡는 건가? 왜냐? 이 피프티의 앨범을 유통하는 유통사가 바로 워너뮤직이기 때문이죠. 이 워너뮤직이 이번 바비 OST의 유통을 직접 한 뭐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프티가 어트랙터와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가 되면 공중에 붕 뜨잖아요. 소속사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너뮤직하고 혹시 손을 잡고 활동을 재개하는 건가? 라는 의문점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워너뮤직이 딱 선을 그었죠. 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워너뮤직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우린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 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피프티는 어디와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되겠습니까? 안성희 대표가 남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정말 판단력이 흐리지 않고선 안성희 대표의 더기버스로 이적을 해서 활동을 한다는 건 정말 대중들에게 대놓고 비판의 폭탄을 날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일 겁니다. 심지어 이 안성희 대표는 최근에 뭐 난리가 났죠. 실수로 동갑한 학력 위조, 피프티 사태의 중심에 선 안성일의 이중적 태도. 제가 말했던 단어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전입가경이다. 처음에 피프티를 둔 템퍼링 사건, 가로채기 사건의 배우자로 지목된 이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인데 날이 갈수록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사문서 위조, 횡령, 뭐 각종 혐의로 고발을 당하더니 학력과 이력, 경력 등 역시 날조한 것들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런데 위조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잘못이 아니라는 듯 오기죄였을 뿐이다. 괘씸죄까지 대중들은 물고 있는 상태죠. 논란이 된 학력, 이력 전부 다 안성희 대표가 직접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력서도 당연하고요.
학력과 이력을 위조하고 부풀린 것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가 프로듀서로서 사업을 펼쳐온 과정에서 이렇게 날조되어 온 엄청난 프로필들은 분명 어떠한 면에서든 일조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잘못을 축소하고 오기재라고 말을 했죠. 구체적인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가 대중의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그들의 소속사인 어트랙트와 대립 중인 상황 속에 매번 구체적인 정황을 들며 입장을 밝혀왔던 안성희 대표인데요. 그런 자신의 분명하게 밝혀진 잘못에 대해서 학력, 이력, 그토록 심플한 입장문만을 내는 이 이중적인 태도가 안 그래도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더 여론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언론사들도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안성희 대표가 결국 지금 피프티를 품을 수 있느냐? 아유, 거의 뭐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프티는 그럼 도대체 누구와 활동을 해 나가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안물안궁의 안진용 기자님이 변호사님과의 대화 통화에서 확인했던 내용을 저 역시 전담 변호사님에게 확인을 한 것과 동일하듯이 이 피프티가 어떤 소속사도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자, 보세요. 가처분 신청 결과라는 건요, 생각보다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물론 지금 첫 번째 공판이 7월 초에 열렸죠. 거기에 대해서 전홍준 대표님 어트랙트 측에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이 이제 곧 내려질 텐데요. 뭐 좀 더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공판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보통 가처분은 단 한 번의 공판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피프티의 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켜주세요 라는 요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요, 그날부터 효력은 발생돼서 어트랙트 소속사에 관련되어 있었던 계약 관련 사항과 전혀 관련 없이 이들은 어떤 활동이든 가능합니다. 문제는 유통사인 워너뮤직도 피프티를 손절했고요. 안성희 대표 같은 경우는 손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타의적인 손절이 된 거죠. 지금 자신의 입장을 막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프티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활동을 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피프티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 그리고 안성희 대표님 간에 본안 소송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하여 어트랙트 측에서 본안 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본안 소송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민사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형사재판도 있겠지만 보통의 민사재판들을 본안 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본격적인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처분 신청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 뭐 그런 말 있죠. 민사재판 하면은 돌고 돌아서 1, 2년 걸린다. 아마 재판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처분을 통해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켜 놓은 피프티가 뭐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과 함께 본안 소송으로 한 번 더 소송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소송전은요,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최소 1년 이상 걸려요. 뭐 저 역시 몇 개의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1년은커녕 저는 2년 걸리는 것도 있고 3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큰 사건이 과연 1년 안에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 피프티는 독자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와, 정말 괘씸하다. 혹시 이걸 노린 게 아니냐? 다양한 의견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피프티가 그러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정말로 독자 활동이 가능할까요?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내에서는요, 이 피프티 멤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배신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혀 있는데 만약 가처분 결과 전속계약 효력 정지까지도
만약 승소로 이끌어내게 된다면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이 위로와 안쓰러운 시선들이 더욱더 극대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반작용으로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비판은 엄청 거세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멤버들은 국내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이 해외 활동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외 활동,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올라온 어트랙트 공식 입장문이었죠. 이미 4개국의 피프티 이름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사실 피프티 멤버들이 생각할 만한 굵직굵직한 해외 활동 4개국에 이미 이 그룹명 상표권이 다 출원됐어요. 물론 출원됐다고 해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정식 등록 절차가 끝나야 하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렇다면 전홍준 대표님의 허가가 없이는 이 피프티 멤버들은 독자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4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노래조차 잘 모르는 동남아, 인도 이런 곳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자, 그렇다면 국내로 시선을 다시 돌려본다면 여기에선 또 피프티 멤버들의 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행보가 눈에 들어옵니다. 현재 매우 위축되어 있다. 부모들이 멤버들 모르게 상표권을 출원했을 뿐이다. 자, 쭉 내려보면 사실 이 어트랙트 측에서 아시다시피 이 이진호 유튜버와의 많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멤버들이 한글명 피프티에 대해 상표권 출원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멤버들은 모르는 사안이었다. 멤버들과 상의 없이 진행한 일이다. 납득은 안 되지만 부모들이 아이들 몰래 진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멤버들 측이 현재 많이 위축되어 있어 계속 눈물을 보이고 있다. 상표권 문제는 멤버들의 실책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국내에서는 상표권 출원 신청이 되어 있죠. 그러니 국내 활동은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정이 돼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상표권 출원 자체가 국내 말고 해외에서는 이미 힘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할까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피프티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리해서 본안 소송은 뭐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음악방송에 출연하고 예능방송에 나오고, 아니 일단 섭외 자체가 가능할까요? 방송사에서 과연 이들을 섭외할까요? 행사장을 돌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스케줄링 해주고 담당해줄 매니지먼트는 부모님들이 대신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진퇴양난의 길에 빠지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저 가처분 신청 빨리 취하하고 전홍준 대표님과 사과해서 극적 타결을 하는 것이 아무리 늦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중들은 굉장히 냉정해 보이지만요, 또 한편으론 한없이 포용력이 있기도 합니다. 유튜버로서 그건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굉장히 날선 비판에 막 앞으로 살아나갈 수조차 없게 비판을 하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간이 걸릴 뿐 결국엔 대중들에게는 받아들여집니다. 자연과도 같은 존재가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대중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 지금 재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 피프티 사태 갈수록 태산이다 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